병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있다. 병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일본 속담 중에 목구멍만 지나면 뜨거움을 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건강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땐 건강이 최고구나 하고 다짐하다가도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 소중함을 금세 잊어버리곤 하죠. 이렇게 잊지 않고 소중한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올바른 건강 지식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건강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모리 유마의 40에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 지식입니다. 제목에 40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책은 결코 특정 나이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더욱 소중해지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상식들을 알기 쉽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자인 모리 유마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고의 건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과거 응급실에서 잘못된 정보와 무관심 때문에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신 의학 연구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 74가지의 확실한 건강 지침을 알려줍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대로 보는 법부터 암을 예방하는 새로운 상식, 그리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식습관과 마음관리법까지 알찬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은 내용인데요. 우습게 봤다가 치명적일 수 있는 잇몸병, 다리 떨기의 놀라운 반전 효과, 그리고 콩팥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사우나의 두 얼굴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병에 걸리지 않는 과학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0에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 지식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과학적인 생활 습관. 검진은 필수, 관리는 생활. 우습게 봤다가 치명적 질환을 일으키는 잇몸병. 40세가 넘으면 절반 이상이 잇몸병을 앓는다. 대개 잇몸병이라고 하면 먼 훗날에나 맞이하게 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외로 일찍 찾아온다. 초기에는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정도지만 더 진행되면 치아가 흔들리기도 한다. 잇몸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알아차리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다. 잇몸병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첫 번째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입안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입속세균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염증을 일으켜 혈관벽을 손상시키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을 불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잇몸병은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속세균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 체내에 염증이 생기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당뇨병에 걸리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잇몸병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대로 잇몸병을 치료했더니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당뇨병이 호전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잇몸병으로 생긴 혈관 염증에 의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잇몸병 예방,
양치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잇몸병을 예방하려면 꼼꼼한 양치질은 필수다. 하지만 양치만으로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일반 칫솔로 닦기 힘든 부위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해도 잇몸병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 평소 잇몸병을 앓고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면 잇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잇몸병은 잇몸뿐 아니라 뇌, 심장, 혈관 등 온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고 식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매일매일 꼼꼼하게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자. 치아와 잇몸은 물론 몸 전반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다리 떨기에 놀라운 효과.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평균 8시간 이상인 사람은 사망률이 약 60% 상승한다는 논문이 있다. 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에 비례해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왜 건강이 나빠질까?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영어로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좌식 생활 방식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켜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당뇨병 환자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늘어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앉아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이 근육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또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게 힘들어져 걷거나 뛰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습관화되면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지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심장에 부담이 가해질 수도 있다. 다리 떨기는 의외로 건강에 좋다. 근육에 자극이 없는 상태는 건강에 해롭다라고 주장한 영국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리 떨기를 많이 하는 여성과 적게 하는 여성의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다리 떨기를 적게 한 여성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지던 다리 떨기가 의외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다. 앉아있는 동안 다리를 떨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액이 정체되는 것을 막고 심장병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평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리를 떠는 게 건강에는 좋을 수 있다. 앉아서 오래 일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다리 떨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자.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다. 앉은 상태에서 한 다리씩 들고 쭉 펴기만 해도 된다.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대퇴사두근을 비롯해 다리 전체가 이완 수축되어 강력한 근육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종아리에 몰려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피로감도 덜게 된다. 스탠딩 책상을 사용하는 것도 건강에 이롭다. 스탠딩 책상은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일반 책상보다 작업 공간을 높게 만든 책상이다. 사용자의 키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스탠딩 책상에서 일하면 다리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열량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다. 실제 북미 지역에서는 서서 일하고 서서 회의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도 스탠딩 책상을 적극 도입하는 중이다. 재택근무자라면 건강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스탠딩 책상 구매를 검토할 만하다.
의자에 앉아 일하다가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자. 마실 물을 챙길 겸 가볍게 움직이거나 주변을 걷는 것도 좋다.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따로 운동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도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면 질병 발생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자. 사우나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콩팥을 망가뜨리는 사우나의 두 얼굴. 사우나와 냉탕을 번갈아 들어갔다 나와 휴식을 취할 때 느끼는 극도의 개운함과 편안함의 경지. 사우나 애호가들은 이 느낌을 한번 경험하면 절대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건강면에서는 어떨까? 사우나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몇 개의 연구가 있는데 우선 치매 예방과의 관련성이다. 핀란드인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한 달에 9에서 12회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 횟수가 4회 이하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치매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에서 2,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우나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 남성 1,6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사우나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우나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고혈압 위험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우나는 심장질환 및 사망률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증명되었다. 이외에도 사우나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만 전부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그 이유는 사우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핀란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건식 사우나가 신부전을 부른다. 사실 핀란드 사우나와 우리가 평소 접하는 사우나는 차이가 매우 크다. 우리가 하는 사우나는 대개 건식 사우나로 온도가 70에서 100도로 높고 습도는 20% 정도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핀란드 사우나는 대부분 습식 사우나다. 온도는 40에서 50도 정도로 낮은 편이고 습도는 100%에 가깝다. 사우나를 하는 방식이 정반대다. 당연히 사우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건식 사우나에서는 탈수를 조심해야 한다. 수분을 보충하지 않고 장시간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면 콩팥에 큰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콩팥 자체에 염증이 발생하는 신성, 두 번째는 콩팥과 방광 사이에 있는 요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신우성, 세 번째는 탈수로 인해 콩팥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신전증이다. 사우나로 인해 탈수 증세가 생기면 신정성 신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간혹 사우나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리해서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긴 일괄성 신전성 신부전이 콩팥의 요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탈수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 속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이 농축되어 뇌경색이나 통풍, 요관 결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사우나 중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뇌경색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건식 사우나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사우나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며 적당히 즐긴다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우나 내에서 오랜 시간 머물지 않는다. 오래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혈압이 높아지고 탈수의 위험이 있다. 또 사우나 이용 전후로 물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 사우나 이용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친구가 적은 사람이라면 주의. 치매를 예방하는 12가지 방법. 예방의학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치매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이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는 직접적인 사인이 되진 않지만 건강상 여러 문제를 일으켜 사망 위험을 높인다. 치매에 걸리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고 음식이나 타액이 기도로 넘어가 생기는 오연성 폐렴에 걸리기 쉽다. 낙상으로 골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치매 발병 후 생존 기간은 7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므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치매 예방에 힘써야 한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2020년 국제의학학술지 랜싯은 치매를 유발하는 12가지 위험 요소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관리하면 최대 40%까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위험 요소는 낮은 교육 수준, 난청,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운동 부족, 당뇨병, 과음, 머리 외상, 대기 오염이다. 치매 12가지 위험 요소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난청이다. 뇌는 오감에 의해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청각적 자극이 사라지면 뇌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와 멀어지고 싶다면 해야 할 일. 중년기의 청력 저하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축두엽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난청으로 인한 치매를 예방하려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출 수 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예전보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 말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청력 검사를 받아보길 권한다.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라면 하루빨리 보청기를 착용해야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치매 위험 요소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사항은 사회적 고립이다. 사회적 고립이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81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독신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결혼한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런던의 한 연구팀이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조사에서도 친한 사람들과 교류가 적을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배우자의 존재는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설령 혼자 산다 하더라도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친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일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자. 60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독. 9시간 이상의 수면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일본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인 경우 치매 발병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낮잠과 치매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60분 미만의 낮잠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분 이상의 낮잠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약 2,5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서 낮잠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 저하가 발생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낮잠은 1시간 이내로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많은 장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예방접종. 고령자에게 도움되는 예방접종 2가지.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예방접종이 있다. 바로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다. 폐렴구균은 체내에 들어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균이 폐에서 혈액 안까지 들어가 온몸으로 퍼지는 균열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3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다.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폐렴구균은 대개 영유아의 코나 목 점막에 존재하는 균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보균율이 감소함에 따라 영유아에서 고령자로 확산하는 폐렴구균 감염률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부터 접종을 추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65세부터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령자에게 권하는 또 하나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다.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던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바로 수두의 원인이 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이다. 이 바이러스는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조용히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어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는 어렸을 때 걸렸던 수두와 달리 몸이나 얼굴 일부의 신경을 따라 붉은 발진이 생기는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난다. 얼굴에 발진이 생기면 눈 주위로 감염이 되어 실명의 위험이 있고 뇌신경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후유증이다. 발진이 가라앉은 후에도 신경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재활성화의 위험을 낮추거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경통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는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50% 낮게 나타났으며 후유증인 신경통도 60% 억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화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있다. 특히 50대부터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50세가 넘었다면 내과 병원을 찾아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다. 건강 수명을 줄이는 골다공증의 위험성. 하면 할수록 대단한 햇볕 쬐기의 힘. 건강 수명을 연장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4시간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있다. 낙상 등의 이유로 골절이 발생해 구급차에 실려온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근력이 약해진다. 퇴원 후 휠체어를 타거나 병상에 누워 지낸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기 쉬워 자기 힘으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건강 수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관절을 지탱하는 대퇴골이라는 허벅지 뼈에 골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평소 주의가 필요하다. 후생 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간호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원인 중 약 20%가 골다공증을 포함한 관절 질환 또는 골절과 낙상이다. 특히 여성이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골다공증은 노화나 식습관에 의해 골밀도가 저하되는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 남녀 모두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지만 완경기 여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에는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고라세포와 뼈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파골세포가 존재한다. 두 가지 세포가 한 팀을 이루어 활성화할 때 뼈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파골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하면 이 항상성이 깨져 골 흡수량이 많아지면서 뼈가 약해진다. 따라서 두 세포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시자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분비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파골세포를 조절한다. 그런데 완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파골세포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어 뼈가 약해진다. 완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쉽고 열감, 안면 홍조, 수면 장애 등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골다공증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루 15분 햇볕 쬐기로 골다공증 예방. 일상생활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바로 햇볕을 쬐는 일이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뼈가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피부가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햇볕을 쬐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실내에서 햇볕을 쬐는 건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얼마나 햇볕을 쬐어야 하는지 적정 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600IU의 비타민 D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마이애미와 보스턴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0IU의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분 정도 햇볕을 쬐어야 한다는 데이터가 있다. 따라서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단, 햇볕을 쬐을 때 안과 질환의 예방을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 야외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햇볕을 쬐고 싶다면 창문과 방충망을 활짝 열고 바지와 소매를 모두 걷어 올린 후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햇볕을 쬐다.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없다면 비타민 D는 어류, 버섯류, 달걀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채소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채식주의자인 경우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다.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못하거나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전혀 섭취하지 못할 경우 비타민 D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럴 때는 차선책으로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한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줄어드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골다공증 검사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나라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 검사 쿠폰을 발행하는 곳도 있고 가까운 내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이 발견되었다면 뼈를 강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국제골다공증재단에서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조금 더 일찍 권장된다. 죽기 전까지 내 힘으로 걷고 움직이려면 하루 15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시간을 갖자. 마흔에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 지식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